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페이버릿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예전에 올리셨던 페이버릿 영상들을 막 돌려보다가 나도 하나 다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충동적으로 자리에 앉게 됐는데 충동적으로 앉은 것 치고는 꽤 뭔가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쩌면 제가 영상에서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제품군인데 바로 향수입니다. 제가 바디 미스트는 썼지만 향수는 사실 거의 써본 적이 없었고 마침 딱 원했던 제품을 발견을 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 귀여운, 화면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요 귀여운 제품인데 록시땅의 향수 디스커버리 세트이고요. 버베나 오드 뚜알렛 10ml짜리 그리고 에르베 오드 뚜알렛 5ml짜리 로즈 오드 뚜알렛 7.5ml짜리, 체리 블라썸 오드 뚜알렛 7.5ml짜리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록시땅의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디 제품은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 향이라면은 내가 향수를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록시땅에 그 향수 제품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용량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쭉 다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가격도 그러기도 했고 근데 이 제품은 4가지 향이 이렇게 미니어처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향기를 좀 부담 없이 써보기에 좋겠더라고요. 향수를 써보고 싶은데 뭔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이렇게 써보면 좋을? 저는 향수를 늘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뭔가 향이 너무 강하거나 무겁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어쩌라는 거지 싶은 애매한 취향과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향수 세트는 제가 바디 제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향도 익숙하고 또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최애는 여기 있는 이 버베나 요거 버베나랑 그리고 요 에르베 이 향이에요. 가볍고 싱그럽고 또 상쾌한 향들이고 이 2개가 특히 그리고 여름에 가장 어울리는 향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좋은데 펌프가 없어서 되게 조심히 써야 돼요. 사실 이렇게 작은 병 안에 펌프가 들어있기를 바란다는 것도 조금 무리인가 싶기도 하고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썼는데 그간 이런 미니어처 세트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마침 딱 있어서 기뻐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간 열심히 찾았음에도 이제 록시땅 매장에 가서는 직접 발견을 못했던 뭔가 이 병들을 다 꺼내서 책장에 일렬로 이렇게 세워두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럴 공간은 없어서 일단은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이 뚜껑 옆에는 제가 그지같이 씨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하기 탭에 있었겠지? 그리고 또 소개할 제품은 옷인데요.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운 티셔츠를 한 장을 샀어요.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YK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돌핀 아카이브 티셔츠이고요. 이게 4가지 컬러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이랑 그리고 화이트랑 그리고 되게 밝은 핑크 하나랑 되게 선명한 블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이즈도 2개였어요.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오버핏 사이즈랑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우먼 사이즈 조금 더 슬림한 그런 사이즈이고 제가 돌고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돌고래랑 고래랑 상어 이런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고래가 여기 있잖아요. 그 돌핀 아카이브 청바지에 하나만 입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조금 슬림하면서도 또 너무 부담스럽게 붙지는 않는 적당한 사이즈여서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있고 블랙이라서 오염 걱정이 화이트보다는 좀 덜 해가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고 돌고래가 이 브랜드의 마스코트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고래가 그 목 둘레 뒤에 이렇게 뛰어놀고 있고 박음질도 꽤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철 입고 금방 늘어지고 막 되게 후줄근해지는 티셔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꽤 오래 좀 관리를 잘하면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고 그 면이, 그러니까 원단이 그렇게 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입고 나가면 사실 좀 덥기는 해요. 물론 이 날씨에는 뭘 입어도 덥겠지만 바람이 막 아주 술술 잘 통하는 그런 널널한 옷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돌핀 아카이브
그래서 요즘 제 최애 티셔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사실 저는 여전히 신동덤을 다운을 받아서 무한 반복으로 돌려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덕질 브이로그까지 만들어뒀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데니시 걸이라는 영화, 톰 후퍼 감독의 작품이고 에디 레드메인과 알리시아 비칸데르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이미 개봉한 지 몇 년이 지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벌써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뒤늦게 보게 된 거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아이너 베게너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20세기 초반 덴마크의 화가인데 아내 게르다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너는 풍경화를 그리고 아내는 인물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들이었는데 어느 날 게르다가 아이너에게 발레리나인가 무용수인가 아무튼 무슨 모델 대역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모델을 서던 친구가 갑자기 못 오게 됐는데 이제 작품은 얼른 완성을 해야 되니까 아이너에게 스타킹과 신발을 신고 드레스를 이렇게 몸에 대고 대강 자세를 잡아달라고 한 거예요. 구도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옷의 촉감을 느끼면서 아이너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물학적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여성이라 여기고 또 여성으로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 찾아보니까 이게 원작 소설이 있고 또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릴리 엘베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화를 만들면서 바뀐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에디 레드메인 배우가 물론 그가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배우라는 거는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뒤늦은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대사 하나 없이 눈빛이나 표정만으로도 혹은 고개를 돌리는 그 각도만으로도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 수 있는 배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갈등부터 그리고 점점 릴리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인해가고 또 확신해 갈 때의 그 변화를 너무나 잘 보여줘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거짓말 안 하고 한 수십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게르다 역을 맡은 알리시아 비칸데르 배우도 게르다의 입장에서는 사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를 맞고 또 남편이 어떤 부분에서는 점점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슬픔, 그럼에도 저버리지 않는 사랑, 이런 거를 애틋하게 너무나 잘 보여줘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당시에 패션이나 뭐 건축물, 풍경 이런 거를 정말 아름답게 그려내고 또 영상미도 뛰어나서 오랫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는 영화였고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영화이지만 다시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꾸준히 챙겨보는 걸 되게 귀찮아해서 웬만해서는 새로운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요즘 재미있게 보기 시작한 게 있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이고요. ENA라는 채널에서 수요일이랑 목요일 밤 9시인가 그때 하고 박은빈 배우께서 주연으로 나오시는 드라마입니다. 원래는 볼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박은빈 배우를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재미있게 보시길래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빠져들게 된 거죠. 제목 그대로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주인공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영우가 어느 대형 로펌의 신입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우는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를 하고 또 고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막 하다가 그 고래의 어떤 부분에서 사건의 실마리 같은 거를 발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맹활약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법정물을 정말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사건의 배후에 막 거대한 암흑 세력이라든지 막 기업의 비리 같은 거를 개인이 마주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를 볼 때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의 그 흐름을 제가 잘 못 따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일단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해서 그 사연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고 또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변호사 생활에 적응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폐 스펙트럼에 관해서 생각해볼 거리도 정말 많이 던져주는 드라마라서
때로는 재미있어서만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어떤 사회 무관심이나 혹은 편견 이런 게 그려질 때면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다가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짚어내는 대사나 그런 순간의 장면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서 와 정말 세심한 드라마다라는 그런 감탄을 하기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은빈 배우와 강기영 배우 두 분의 그 티키타카 같은 거를 보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지금 촬영하기 한 30분 전에 3화를 막 보고 왔거든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도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거 아마 넷플릭스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TV로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이게 순위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정말 매력있는 드라마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새롭게 구독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개미가 되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아마존에 사는 개미 한 마리, 재미. 제가 요즘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이고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태계와 어떤 동식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채널입니다. 여기 구독자 애칭이 이제 재미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재미?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재미가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내공왕 시리즈를 요즘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한 번 다 봤고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재천 교수님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직접 답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시리즈예요. 그래서 지존 단계인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챌린지 시리즈인데 얼마 전에 교수님이 유퀴즈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교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우연히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보고서 그때쯤에 이 내공왕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자막 편집도 너무 웃기고 물론 내공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자연의 이야기 특히 동식물들의 이런저런 숨겨진 굉장히 재미있는 면모들 그리고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고 교수님의 어떤 정말 방대한 지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서 재미도 재미이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듣고 있는 것들, 들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앨범 통째로 돌려듣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올라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할 예정이라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개별로 듣고 있는 곡 3곡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몇 주 전에 블로그에 따로 노래 추천글을 올려가지고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영상에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난 그레이의 People Watching이라는 곡이랑 Memories라는 곡이랑 Maniac이라는 곡들인데 코난 그레이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열심히 봤던 유튜버였고 현재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그의 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Memories라는 곡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곡들도 쭉 찾아보다가 이제 People Watching이라는 곡이랑 Maniac이라는 곡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셋을 좋아하는 이유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일단 제일 처음 알게 된 Memories라는 곡은 후렴 부분에서 멜로디가 굉장히 독특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좋아요. 그 코난 그레이의 어떤 음색? 그게 너무나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물렁이게 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니악이라는 곡은 너무 신나요. 듣고 있으면 몸을 이렇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리듬과 베이스에 맞춰 이렇게 자꾸 몸을 들썩이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People Watching이라는 곡은 가사가 중간에 Cut people out like tags on my clothing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같은 거를 마치 옷에 붙은 이 가격표, 태그 떼어내는 것처럼 그냥 뚝 잘라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간 인간관계를 대해온 방식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상처를 덜 받으며 살아온 건가? 방어하는 수단이었나라는 생각에 좀 양가 감정이 드는 면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 간의 관계와 애정과 사랑, 그 감정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 대충 이런 맥락인데 그 가사가 저에게 이렇게 훅 다가와서
진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멜로디도 역시 너무나 좋고 또 곡의 분위기 같은 것도 너무나 좋고요. 코난 그레이가 올 여름에 내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가게 될 분들을 벌써부터 이렇게 조용히 부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노래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고 또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문구 브랜드입니다. 제품을 구매해온 지는 몇 달 됐는데 근데 그간 영상에서 뭔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포글포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이버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때그때 제품 소식, 뭐 입고라든지 혹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스티커들이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브랜드 스티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손그림, 특히 어떤 펜으로 그린 낙서 같은 느낌도 나고 색도 굉장히 알록달록하면서 또 발랄하기도 하고 동시에 좀 엉뚱한 느낌? 그런 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독특한 그런 브랜드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지금까지만 한 4-5장 계속 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랜덤 스티커 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구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돈을 좀 더 지불을 하더라도 제가 확실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만 이렇게 골라서 사는 편인데 이 브랜드는 미니 스티커 조각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팩이 있는데 그 팩도 지금까지 2번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한다? 뭐가 나와도 다 마음에 든다. 진짜 다시 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지? 또 이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문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는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맨날 먹던 것만 먹어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운 메뉴 도전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찾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페이버릿 영상을 정말 자주 못 찍는 그런 건데 최근에 아주 맛있고 바삭한 초콜릿을 하나 발견을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초콜릿인데요. 오리온에서 나오는 토핑이라는 초콜릿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가 편의점에서 샀을 때는 2,000원인가 그 정도 했는데 이게 2가지 맛이 있어요. 초록색 박스는 헤이즐넛 앤 그래놀라라고 써있고 이 하얀색 박스는 아몬드 앤 그래놀라라고 써있는데 초콜릿 그 베이스는 똑같고 그 위에 올라가는 토핑 같은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취향에는 이 하얀색 아몬드 앤 그래놀라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초록색이 맛있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견과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요. 씹는 맛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달달한데도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뭐 질리거나 물리지 않고 제가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거를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뜯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일 먹어야 돼가지고 토핑이 꽤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간식치고는 뭔가 토핑이 알차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딱 열었는데 배신감 들어 이런 느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요즘 편의점 갈 때마다 가서 쟁여오고 있는 그런 초콜릿입니다. 저는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좀 딱딱해진 다음에 먹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초콜릿을 냉장고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맛있게 먹으면 된 거겠죠?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단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네. 오늘 소개하는 것들이 되게 랜덤했죠? 향수로 시작해서 초콜릿으로 끝나는 네. 꽤 새로운 게 제 나름대로는 많았어가지고 저는 너무나 즐겁게 촬영했고 페이버릿을 드디어 찍게 돼서 마음이 되게 후련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책 이외에 취향을 공유하는 것도 정말 신나는 일이네요. 지금 분명 제 페이보릿들이 몇 가지 더 있을 텐데 걔네는 제 생활에 너무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아마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면 추후에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페이보릿 제품이나 컨텐츠나 뭐 간식 같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손민수해서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